네, 반갑습니다. 저녁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잠깐 비가 왔습니까? 자, 오늘 내용 한번 보시죠. 사주의 맥, 확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면은 사주를 이렇게 일단 보면은 이 사주에 맥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방에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분명히 탈이 납니다.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현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주의 맥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용신이 뭐냐 이거죠. 그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용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용신이라는 개념은 또 너무 쉽습니다. 그죠? 이미 뭐 용신이라는 것은 원령이라는 게 나와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그렇게 하니까 맞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맞는다. 100%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거의 다 이렇게 하면은 딱 떨어진다라는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데 저렇게 할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여기서 선생님 한 분이 질문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올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자 이건데, 다른 명조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이거 맥을 봐야 되는데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명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명조입니다. 한눈에 답이 나왔습니까? 자, 잠깐 이제 한창 젊은 우리 여인인데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금융계통에서 몇 년째 지금 열심히 근무 중인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 이제 아픔은 이 사주 모양 비스무리하게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좀 일찍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어머님과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를 좀 잘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일찍 취업을 좀 제대로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장점 중에 하나는 키가 크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냥 예쁜 게 아니고 매력적인 그런 정도로 어딜 가나 용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이 좀 많다, 좋습니다. 뭐 이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명주의 소개는 이미 봤고요. 이 사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보는 대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 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주를 지금 현재 살려주고 있는 기운, 뭐 그래 따지면은 자, 평진전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상신 그런 개념이 되겠지, 그죠? 또 아니면 용신 이렇습니다. 용신이나 상신, 또 아니면 한 가지는 병입니다. 병이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그런 사주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또 아니면은 근이 걸려 있는, 일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그런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1번 좋습니다. 용신이 뭐냐? 네. 그 다음에 상신이 뭐냐? 그 다음에 일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또 아니면은 그 중에 병인데 이게 전체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무너지면은 사주 자체가 한마디로 폐격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병이 확실하게 이렇게 눈에 잡히면은 그 병이 운에 의해서 치유가 되면 그거는 이제 구응이라 그러죠. 구할 구자에 응할 응자, 구응이라 그럽니다. 구응이 되면은 폐가 났던 사주가 성격이 되죠. 그래서 폐중유성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지장간이 이렇게 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보면은 딱 그러면 딱 나와야 되는데, 그죠? 콱 이렇게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용신은 뭡니까? 네, 이게 용신입니다. 이것도 용신입니다. 이것도 용신입니다. 여기도 용신입니다. 다 잡혔네요, 지금. 용신이 천간에 사실은 다 뜬 경우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표 주자는 누굽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던 게 이겁니다. 부모님이 괜찮냐고. 왜? 이렇게 돼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것도 용신이거든요. 우리가 간혹씩 보면은요, 이게 용신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진월이 아니고 무술월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이 개수가 용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용신인 것과 용신이 아닌 것이 이렇게 투출해 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이겁니다. 용신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용신이 아닌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난 자식하고 아니고 옆집에 애 뻔애하고 다른 겁니다. 옆집에 애가 예쁘죠? 그래서 걔가 이렇게 잘 됐으면 축하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신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못나고 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월지에서 올라왔습니다. 부모궁입니다. 부모가 낳은 자식의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은요. 여기에 무토는 용신이지만 개수는 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도 이제 사실 망했죠. 자, 어떻게 되냐면은 아랫사람 때문에 내 가진 것이 다 묶여서 쓸 수가 없더라. 또 내지는 여자 입장 같으면은 자식 때문에 내 모든 재산이 다 걸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더라. 또 나쁜 뜻으로 보면은 자식 낳고 나서 부모님이 잘못됐더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그래서 아랫사람 덕이 없는 케이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기가 똑같거든요. 같은 인입니다. 정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하고 무토하고 잡혔습니다. 이 경우는 좋은 경우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성패를 따지면 당연히 패가 난 겁니다. 뭘 못 쓰냐 하면은 이 용신인 인도 못 쓰고 식신도 못 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 덕을 보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자식 덕을 보기도 어려우며 또 나쁜 뜻으로 말하면은 부모 연이 없게 되고 자식과도 연이 없게 됩니다. 또 이거 외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면은 어른들 덕을 보기 어려우며 또 아랫사람 덕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신이 잡히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편안한 구석이 늘 없는 사람, 식신이 잡힌 사람들은 편치를 못하죠. 우리가 이제 월지가 식신인 경우 이 눈으로 달리면은 여자인 경우 자식이 이렇게 패가 나고 그 다음에 자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처음에 오는 거는 제가 불면이 온다 그랬죠. 왜? 식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 편한 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먹고 사는 길이 딱 막혔기 때문에 당연히 잠이 안 오겠죠.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식신이 잡히면은 육친뿐만 아니고 상징하는 의미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음 편한 날이 한 번도 없는 경우 식신 마음껏 펼쳐야 되는데 펼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됩니다. 가진 것을 항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뜻도 되고 부모님 쪽이 이렇게 묶여서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 떠나서 여기 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천만다행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는 재와 마찬가지로 정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말하면 오리지널은 이렇게 잡혔지만은 그 비스무리한 같은 류의 이미테이션은 쓸 수가 있다. 이것 서로 같습니까? 네, 냉정하게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왜? 성향에 쓰는 정인과 편인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큰 의미의 기능적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죠. 정편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록 인이 하나 잡혔지만은 다시 인을 쓸 수가 있다. 이건 또 어떤 식으로도 해석이 됩니까? 내 공부끼리 한번 식신 이렇게 잘 놀다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다 안 돼서 한번 접어뒀는데 다시 인 공부를 해서 원 공부가 아닌 다른 공부길에서 어떠한 내 삶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는 조금 안 됐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 다른 쪽의 공부, 뭐 우리가 말하면 종교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본래 했던 자기의 전공이 아닌 뭐 철학 쪽으로 간다든지 전혀 다른 쪽에 또 외국어를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에서 자기의 길을 찾았다. 이렇게 보면은 이 경우하고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간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길이 한번 막히고 이거는 계속 좀 막혀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펼쳐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니까 이 두 개는 지금 잡혔지만은 이 기토 하나에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이거라도 잡히면 이제 그야말로 초토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땡큐입니다. 왜요? 자, 이니 용신이 한번 잡혔지만은 결국은 내 용신이 하나 그래도 남아 있더라. 그런 중에 관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살도 만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땡큐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지, 그죠? 이게 이 정도에 왔었어야 됩니다. 이 정도에 왔었어야 제대로 그 기능을 외부적으로 써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옆에 조상덕이 있습니까? 아니요. 왜 안 좋습니까? 당연히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일찍 배우자덕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식덕은 있습니까? 네, 이게 땡큐죠. 왜? 여기에 화기가 있음으로 해서 정관이 있음으로 해서 이 인을 살리고 이 목기를 통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평수원에 보면은 5가지 용신법에 보면은 통관용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통관하는 것으로서 쓰는 신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지에서는 이 사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경병 그러니까 경금 일간의 뿌리도 여기에 있고 또 지지의 상신 노릇을 하는 것도 이 사화 정관에 있습니다. 이 사화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천간은 이렇게 이것 뜨는 바람에 망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임수가 뜨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아니 더 좋으려 그러면 병화가 떠버리든지 정화가 떠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더 좋죠. 물론 천간에서는 문제가 났습니다만은 지지에서는 이 시의 정관을 만난 것이 사실은 지금 사주로 봤을 때는 천군만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뿌리가 1점 딱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 해수가 뜰 때마다 뭔가 사단이 나겠지, 그죠? 왜?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거는 충을 받게 되고 뿌리가 해묘미 목국을 짜면 이것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말썽이 났다. 말썽이 나서 일간의 뿌리가 충을 당하면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말썽이 나면서 움직였다. 자, 그거는 이제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을에다 갖다 붙이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은 요렇게 본 용신 하나가 잡힌 상태 용신들이 이런 상태에 기토 하나 살아서 이걸로 겨우 살아왔었는데 이 시기가 오니까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죄로 인해서 내 가진 걸 다 내놓고 상관 말썽이 크게 나면서 돈 문제로 인해서 내 가진 것을 몽땅 다 내놔야 되겠더라. 그때에 이렇게 나서서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말로 다 아작을 내주는 그런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자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상관으로 올라가니까 그죠? 또 내지는 이 시기에 여차 잘못 판단하여 뭐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젊었으면 그죠? 해묘미 목국을 짜고 들어왔으면은 젊은 남자를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다 뭐 이렇게 되겠는데 글쎄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사주 보는 것도 나이대에 뭔가 맞게 고려가 돼야 되니까 그죠?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이것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막혀버립니다. 내 가진 것이 돈 때문에 내 가진 것이 다 막혀버렸더라. 이렇게 됩니다. 지지 술토는 그래도 괜찮죠. 이렇게 지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시기도 또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내 하는 일이 이동이 났는데 일치에 그게 이성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결을 하고 그거는 이제 그 나이대에 맞춰서 그때쯤에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지지는 봤을 때 상신이 있어서 그래서 정관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방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토죠. 여기입니다. 자, 두 가지 방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이런 사주를 가지고 남자로 났더라면 그야말로 추풍낙엽입니다. 초토화됐습니다. 왜? 월치가 인인데 이렇게 재운으로 흐르다가 식상운으로 흐르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부터 돈 때문에 내 고통을 받다가 나이 들어서는 남편 없이 내버려서 내묻고 살았다. 뭐 이렇게 좀 내용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이 상신이 그야말로 맥을 못 쓰는 그런 시기를 인생 중년에 만났으니 얼마나 불운하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방이 사오미로 흘러가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왜? 인을 쓰는데 관운으로 흐르고 이게 1번, 두 번째 비겁으로 흘러갑니다.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병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은 이 시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딱 때립니다. 애맥이든 남편궁 나가 이러죠. 방 빼. 그래서 이때 참 제가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뭐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맨날 좋은 게 아니니까. 천간에 이렇게 경금, 신금이 뜨게 되면은 좋습니까? 자, 이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왔다거든요. 그죠? 기사대운이 왔답니다. 왜? 천간에 이거 써먹을 거, 이거 써먹을 거, 이게 최고로 들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금융권에 취직을 해서 지금 현재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집안 환경이 좀 좋지 못하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그거는 어디 이게 좋은데 왜 안 좋습니까? 그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 사주는 대운이 우리 나이로 하면은 10살이 되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어진 이야기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른들 덕은 있습니까? 당연하죠. 상장복은 있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있습니다. 기사대운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운이 좋을 때는 세운을 잘 봐야 됩니다. 좋은 대운을 세운이 건드려 버리면은 그 값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인데 그죠? 세운에서 해자축 식상으로 흘러버리면은 이 관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그나마 한참 전이죠. 이 사주에서 해자축이 들어올 때가 언제냐면은 언제입니까? 정해, 무자, 기축 이렇게 들어오는 그 시기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요 근래에는 경오 대운 중에 해자축입니다. 기해, 경자, 신축 이렇게 들어올 때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축토가 하나 들어옵니다. 축토가 들어옵니다. 자, 해수 해자축으로 들어올 때는 이 사주가 좋을 게 없습니다. 해수가 들어올 때는 가장 영양가 없는 선수가 나타나고 두 번째 자수가 들어도 신자진 수국을 합니다. 용신이 변하고 그죠? 요 정관이 뿌리가 또 이 방해를 받고 축토가 들어도 별로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결론은 뭡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축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자고 들어오는 남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남자를 지금 만나는 시기였을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양가 없는 선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해자축 때 들어오는 선수는 아니고 차라리 올해 이민 들어오는 이때에 올해 만나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는 있죠. 뭐냐면은 이렇게 인을 쓰는데 비겁은 좋습니다만은 인이 비겁을 생하고 비겁이 상관을 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말썽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데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심하게는 결혼 날 다 잡고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파혼이라 그러죠.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발생이 됩니다. 뭐 물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결혼 상대자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당사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임묘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해자축 때에 들어왔을 때 이게 결혼 합이 잠깐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작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모르죠. 올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양력으로 2월 4일에서 5일까지가 작년이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별로 영양가 있는 선수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천간에서 이렇게 경신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사주나 운이나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인의 비겁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의 땡큐는 언제냐 하면은 천간에서 갑을목이 뜰 때입니다. 이럴 때 갑을목이 떠도 좋다는 겁니다. 천간에 갑을목이 뜨면요, 이게 기토가 잡혀버리거든요. 그럴 때는요, 이 비겁이 딱 기다리고 있다. 이 세운에서 올라온 갑을목을 딱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비겁이 죄를 쳐버리면요, 내가 이 돈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내놔야 되는 시기인데 반대로 급제가 죄를 쳤으니 횡재하는 수가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횡재는요, 급제가 죄를 쳤을 때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말로서는 안 되죠, 그죠? 왜? 상식으로 따졌을 때는 급제가 죄를 치면은 제가 나가 떨어져야죠. 재물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뭐냐면은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경신금이 때문에 전부 다 땡큐입니다. 아닙니다. 갑을목이 세운에서 올라오면 좋고요. 여기는 임묘진으로 가도 좋죠. 사오미도 좋죠. 신유술도 좋습니다. 단 해자축으로 흐르면은 이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는요 좀 다릅니다. 미토가 들어왔죠. 방은 남방인데 여기는 임묘진이 들어오면은 미토가 닫힙니다. 이 미토가 들어오면은요, 사오미 가운데에서 이 미토가 제일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묘미 목국을 잡버리면 용신이 맥을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패가 안 나는 이유는 방이 비록 애를 먹이지만은 색깔 자체는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간다, 어렵지만은 넘어갈 수 있다, 너무 고심하지 마라, 마음고생은 좀 하고, 또 쓸데없이 문서 잘못 건드려서 재물로 인한 손상은 나지만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다. 완전 코너에 몰린다든지 우리가 말해서 아예 신불자가 되고 하는 것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기업하시는 사장님들 오면 완전 부도는 나질 않습니다. 어쨌든 빨리 움직이십시오. 해결은 어떻게든 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동중유이다. 그죠? 같은 것 중에 있다. 뭐가 있다고요? 예, 뭐가 있다고요? 예, 다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동중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되거든요. 이거 제대로 못 보면은 또 꽝이 됩니다. 대충 보고는 다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은 좋으나 각기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이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정관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게 지금 상신노릇하는 게 사화인데 뿌리도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화때가 그나마 두 번째가 났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는 문제가 있더라, 패도 있더라, 이렇게까지 같이 봐야 사주가 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통변을 했을 때 제대로 조금 맞출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맥이 보이십니까? 예, 맥이 보이면 된 겁니다. 이건 잡혔지만 용신이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지지에 상신이면서 뿌리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지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가장 운이 안 좋으려 그러면 진짜 해수가 하나 제대로 들어온 겁니다. 대운해수, 세운해수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운해수의 세운자수, 대운자수의 세운해수 이렇게 들어와 버리도 신자진 수국을 짜버리고, 그죠? 그러면 이게 상신이 맥을 못 쓰고 그렇게 돼버리는 수도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용신도 나가떨어지고 상신도 나가떨어지는 그런 경우, 이때는 물론 묘목이 있어서 지켜지는데 또 다른 의미로 해수에 또 유금 이렇게 들어와도 좀 문제입니다. 이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용신도 잡히고 이게 다 무너지면서 이 상신까지도 다 잡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될 수도 있습니다. 유금 하나 들어가더라도 이게 저희 지지를 거의 초토화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쯤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러면 전부 다 절단나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인을 쓰는데 이렇게 비겁으로 흘렀으니까 이런 값도 좀 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좋아집니까? 네, 주위의 덕으로 내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걸 다 해결하면서 넘어간다. 자, 비겁이 들어와서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 죄입니다. 그죠? 돈으로 인한 문제들을 어쨌거나 옆에서 형제들이나 주위 동료들이 도와줘서 그런 위기들을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다 뺏겼고 이때는 다 내려앉아 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시기에 바쿠로는 좋은데 자수가 들어왔으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금 말년이 걱정이 되는 그런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주를 볼 때 사주의 맥을 꽉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